소비 사회의 코어 정보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소비 속설입니다. 이번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투자,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ood Advice Financial Services의 박철구 재무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이제 부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냥 사실은 은행에다 저축만 하고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항상 제가 이전에 그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적은 여러분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저희한테 이제 부자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길게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실 것 같아서 네. 세 개로 나눴어요. 네. 왜 투자, 뭘 투자, 어떻게 투자 이렇게 아. 한번 쪼개서 말씀 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부자가 되는지 한번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요즘은 사실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투자가 필수가 됐을까요? 어떤 투자를 그전에는 하고 계셨죠? 은행에 저축을 하는. 네. 사실 어른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네, 은행 저축 상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원금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최근에 그럼 혹시 이자율을 알고 계신가요? 엄청 바닥인 건 알고 있거든요. 네, 1%도 지금 안 화면에 되죠. 제가 네. 잠깐 띄워놨는데 네네. 최근 이틀 전 네. 여기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아, 중앙 4대 은행들인데 네. 0.8, 0.7, 0.7 연이율입니다. 이게 24개월 내 보이는 것처럼 연이율입니다. 24개월에 연이율도 1%가 네. 안 되네요. 네. 투자를 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 말씀하신 거네요. 대로 네. 은행 상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행에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기대되는 이자율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아무리 뭐 최근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해도 네. 2%라고 만약에 치면 열심히 찾아서 0.1%라도 더 주는 데를 찾았을 때 네. 0.7%를 얻는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면 1.3%내 돈의 마이너스예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지키지도 못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은행에다 저축을 많이 다니지만 저축해놨는데 제가 돈을 잃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돈에 대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걸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소득. 일해서 버는 말 거요. 그대로 뭐 급여소득이나 시간당 네. 임금이나 아니면 판매 수수료, 뭐 컨설팅 피라든지 뭐 예를 들면 서비스 업체에서 뭐 팁도 그죠. 뭐 네. 이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소득은 자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네. 금융자산 이자 소득도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 근데 원체 적어서 문제죠. 근데 이제 투자소득 다른 이제 자산들을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렌트. 임대소득은 좋죠. 네. 네. 뭐 정보를 이제 또 판매할 때는 힘이 안 들잖아요. 한번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만 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미래산업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일종의 이제 4차 산업도 결국에 정보 관련된 그러니까요. 부분에 가치를 주는 건데 최근에 다들 그래서 투자로 해서 벌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이 없는 자본소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네. 어디 뉴스 같은 데서도 봤는데 사실은 요즘은 정말로 전업 다 접으시고 일을 다 그렇죠. 접으시고 네, 투자방인가 뭐 이런 네. 데서 그냥 투자만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방에 투자를 해서 뭐 10% 소득을 얻었는데 내가 투자하는 자본 자체가 뭐 예를 들어 1,000불이에요. 네. 1,000불에 10%면 1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먹고 살 수 없다. 네.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게 그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들이 늘어나야 되는가? 그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그 최근 25년간의 호주예요. 호주의 경우 이제 웨이지가 얼마나 상승했냐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네. 불과 30%밖에 25년 동안 네, 30% 웨이지는 밖에 그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상승 못했는데 예. 그러면은 물가는 얼마나? 물가 지수는 제가 이제 같은 25년짜리를 못 찾아왔는데 네. 18년을 보니까 벌써 60%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더 임금이 늘어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조차 못 따라잡는다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와, 이런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인가 봐요. 네. 왜냐면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노동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조차 쫓아가지 네. 못하는 임금이 돼버리니까 자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좋은 말씀하셨고요. 뭐 간단하게 그 노동소득의 가치도 또 거꾸로 이제 최근에 이자율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자율을 그냥 아까 0.7이지만 1%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추가로 10,000불을 더 벌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능력이 안 되시는 이제 체력적으로 능력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네. 만약에 은행에 안전하게 상품을 넣고 받는 이자가 10,000불이 되겠죠. 네. 100만 불을 였을 때 10,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10,000불은 제가 100만 불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분하고 소득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100만 불을 저금했을 때 이자 소득 10,000불과 예. 내가 노동해서 번 10,000불이요. 예, 그러면 네. 노동의 소득의 그 10,000불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노동소득을 계속 올리는 열심을 하면서 대신에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자본소득 쪽으로 넘겨놓는 거죠. 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본은 잠도 안 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깨어있는 시간, 그렇죠. 그다음 네. 일할 수 있는 네. 동안에는 노동시장에서 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리고 거고. 이제 자기가 몸이 네. 10개라도 뭐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본 같은 경우는 10군데다 놔두면 1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혼자서 거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멀티플이 된다는 네, 거죠. 내가 자는 동안에는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본시장에. 예, 예.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은 투자하면은 네. 그냥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이건데 사실은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기초 자본이 캐피탈, 없이는 0 곱하기 20% 해봐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에 대해서 종잣돈이 다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겁니다. 하시는 거죠.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항상 네. 캐피털을 만들어서 자본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투자에다가 네네. 하라. 그렇게 해야지 사실 너무 이제 조급한 마음이나 호흡도 길어지고 그렇긴 그렇죠. 하겠네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를 그냥 재밌는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네. 시간이 돈 지나갈 때 네. 우리가 본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차이가 많이 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네. 새우깡 이런 굉장히 걸로 이제 좋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네. 정말 20년 만에 뭐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가격이요. 예, 짜장면 네. 같은 경우도 뭐 20년 동안 뭐 2배 이상 뭐 올라갔는데 사실 2배도 더 올라갔겠죠. 근데 짜장면이 바뀐 게 있나요? 맛이 더 좋아지지도 않았겠죠? 네. 더 좋아졌나? 맛이 네. 좋아지는 건 이제 요리사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새우깡도 사실 사이즈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더 적어졌어요. 근데 네. 값은 또 올라가고.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자본은 계속 자란다는 뜻이에요. 돈의 물론 이제 가치. 지금은 소비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학교를 강남에서 다녔는데 저는 이제 강남 쪽에 개발되기 좀 초반 전이었어요. 그때 정말 말죽거리라는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영화 나오는, 네. 예, 근데 이제 항상 어르신들 그 얘기하죠. 내가 그때 말죽거리에 땅 하나만 살았어도 지금 뭐 고생할 게 없는데 그게 그런 자체가 자본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누가 물도 안 줬는데 스스로 밥도 안 줬는데. 네. 그러니까 자본은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본이 예. 자란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돈의 네.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해하면 이제 되죠. 이걸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표를 하나 또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최근의 금리 변화를 보시면 높으면 내가 그 돈을 남한테 빌려주고 네. 이자를 높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까 우리 확인했듯이 이자가 0.7%. 그 네. 얘기는 안 줘도 별로 필요한,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시중에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요. 네. 돈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보시다시피 금리가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0% 또는 이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마이너스. 예, 물론 이제 마이너스라는 게 내가 은행에 돈을 갖고 갔다고 마이너스를 하는 건 네, 아니지만 근데 돈을 주고 맡기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반대로 모기지를 얻으면 은행이 돈을 준다는 뜻인데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물가가 지금 거의 돈의 값이 없어졌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제가 예금을 해놨을 때 그게 마이너스다.
그렇죠. 오히려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다, 자본적으로는. 그렇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리고 거죠. 이제 그 물가는 이제 기본적으로도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2% 플러스 마이너스로 항상 오르는 건 기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 돈의 값이 훨씬 더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 생겼죠. 코로나요. 코로나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경제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소득이 없고 네, 근데 노동시장이 소비는 불안하죠. 또 계속 해야 네,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많이 네. 찍었군요. 네, 그걸 굉장히 유식하게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07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네. 돈을 경기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1 트릴리온에서 3 트릴리온, 그러니까 2 트릴리온 정도로 올렸는데 지금은 불과 뭐 6개월 만에 거기에 2배, 3배 그렇게 되는 돈을 한 번에 풀어버린 거죠. 이번 왜냐하면 팬데믹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나라에서 많이 준다고 그렇게 해피할 것만은 아니군요. 왜냐면 돈이 받을 흔해지니까. 때도 굉장히 해피한데 제가 있는 돈도 우리 진행자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돈이 있으니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어. 네. 그러면 물가는 또 오르겠죠.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돈의 값 자체도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은행 상품의 가장 장점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이자가 나오면 그것도 뭐 굉장히 권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는 저도 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만 높다면은 뭐가 그렇죠. 걱정이겠어요. 네. 근데 네. 이자가 없으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 한국의 뭐 동학개미 운동, 뭐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은 서학개미, 그다음에 저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오지개미라고 해야 되는지, 뭐 코지개미라고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정말. 호주도 굉장히 지금 네. 주식시장에 뜨겁죠. 관심은 많아졌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이렇게 새로 발을 디디시는 분들이 또 젊어졌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시장도 그러니까 투자 참여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네. 참여하시는 분의 나이도 좀 적어지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투자자 자체가.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시장 거래라는 것은 활발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오니까 좋은 면인데, 단지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요. 그냥 카더라의 주식 투자. 누구한테 들어서 주식 투자. 뭐 그렇죠. 이런 이제 묻지마 투자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그런 거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래서 요즘과 조금 다르게 사실은 주식 투자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도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예를 이제 나라별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로요? 이제 지금 이제 표 보시면 네. 왼쪽이 지금 미국의 대표 그 지수인 다우존스를 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금융 위기들 때는 굉장히 급락을 한 적도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는 다 오른쪽 위를 보고 우상향이라고 그러는데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있는데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돈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러면 나도 하고 적절한 싶죠. 때에 들어가면 무조건 돈이 커지겠구나. 네. 예. 근데 모든 사람이 커지면 좋은데 누군가는 커지는 것을 즐기지만 대부분은 준비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가진 것조차도 잃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호주도 그래도 굉장히 견고한 편이에요. 그래서 금융 위기 때는 한번 이렇게 급락들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오른쪽에 가 있다. 한 가지를 네.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이 금방은 준비하셨는데요. 네. 성장하는 시장만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 시장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그림이 틀리네요. 그림이 완전히 틀리죠. 네. 그래서 왼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일본인데 네. 지금 유럽의 경우는 2000년도쯤에 들어가서 20년을 투자를 해도 사실 원금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안에 이 오르락 내리락에서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투자가 됐고 또 적절한 때에 이렇게 올라갔다 매수를 내려갔다. 하고 또 네.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음. 하지만 그냥 나는 주식이 날 돈을 벌어줄 거니까 역후 20년 있다가 왔는데 원금도 안 돼 있는 게 보이시죠? 네, 2000년도에 들어가신 분은 네. 손해보셨겠는데요.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일본 역시 뭐 잃어버린 20년, 이제 잃어버린 30년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 선택도 중요하고 어떤 걸 투자하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외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지만 이제 네. 뭘 투자.
어떻게 투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네.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네,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조금 조급해졌어요. 재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투자를 빨리 시작을 해야 또 돼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외 투자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네, 어떨까요? 결론을 한번 종합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보유나 이자 상품 가격은 이제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돈의 값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자산이 올라가는 그 가격 상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네, 그렇죠. 잃어버리는 거나 같은 오히려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네. 점점 잃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투자는 내가 리스크를 즐긴다든지 네. 아니면 굉장한 이제 그 자산을 빨리빨리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분들만 선택하는 선택이었는데 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투자는.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돈 있는 예.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뭐 설명을 드렸던 네. 적이 있는데 절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 왜냐하면 절세는 내가 번 돈에 세금을 줄여서 내가 소득을 늘리는 네.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걸 늘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돈 많이 버니까 필요 없어가 절세는 무슨 아니라. 상관 있어? 네. 뭐 돈만 많이 2배, 3배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절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절세 수단들은 꼭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예, 슈퍼도 예.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소득이냐 자본소득이냐 선택이 아니라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을 벌 수 있을 때는 그 노동소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본소득이 키워질 그 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가장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예. 노동소득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네. 노동소득은 포기하고 자본으로 2배, 4배, 8배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뭘 투자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실제와 가상이 통합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져가고 다양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투자가 필요한지 알아봤고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